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8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또 가을의 선선함을 알리는 처서인데요. 와,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옷장 정리인데요.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옷장 정리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옷장 정리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름 옷을 정리하기 전에요. 세탁을 했는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또 가을 옷을 옷장에 넣기 전에 여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습기가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이 또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주변에 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지 않은 옷을 보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낡은 옷이나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옷장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을맞이 준비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들이 주변에 보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병은 자꾸 소문내야 한다 이건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요.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게 당연하지 하면서 병을 방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병을 막기 위해서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자신에 맞게 알맞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40대와 50대 이 사이의 중년은 어떻게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전국시대에서 첫 소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왜 이러시죠? 심각한 고통 호소.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 위험하다. 건강한 노년으로 가기 위한 내 몸 점검이 시급한 상황. 40, 50대 평균 이하 약골 PD의 건강기행생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길거리 어디선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외모의 직장인 H씨. 알고 보면 안 아픈 곳 없는 환자 중에 환자라는데 어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그의 일터를 급습해볼까? 일명 사장님 자세로 앉은 모습, 시선은 항상 모니터를 향해 있다. 헌데 이 정도는 뭐 직장인 대부분의 자화상 아닐까? 촬영장에 나가지 않을 때면 늘 이렇게 편집실에 앉아 장시간 컴퓨터와 씨름하기 일수. 그런데 몸에 신호가 온 걸까? 어깨를 두드리는 H씨. 과연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 익숙한 듯 찾아간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재활의학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 좀 안 네. 좋습니다. 왜 좀 안 좋으세요? 고정된 자세로 네. 한 3-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좀 불편하세요? 예. 있는데 이렇게 등을 쭉 펴잖아요. 네. 펴고 이렇게 목을 위로 네. 쭉 느린다는 느낌으로 네. 익스트랙션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견갑골 여기가 결려요. 견갑골? 견갑골이란 어깨뼈를 말한다. 등 위쪽의 넓적한 뼈로 몸통 뒤쪽과 팔을 연결하는 부위. 이렇게 할 때 괜찮다가 네.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들어요. 근데 왜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네.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있을 때가 긴장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려고 계속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자세 자체가 그걸 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가 오래되면 예. 그게 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얼마 만에 쉬어주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 보통은 뭐 30-40분마다 한 번씩 쉴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제일 좋고요. 안 그래도 뭐 1시간 내지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 일하고는 꼭 쉬는 게 좋죠. 직장인들은 보면 이제 계속 몇 시간 동안 일하시면 그거 자체로 또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 모니터를 뭐 네. 높이거나 네. 이렇게 편집을 어차피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할 때 모니터를 높이거나 조금 어깨나 네. 목에 부담이 덜 고정적으로 가는. 좀 덜 가게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자세는 이런 식으로 그 눈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TV에서 네. 이렇게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이러면 네. 거북목이 안 되려면은 네. 이렇게 눈 높이보다 한 15도 정도 높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더 긴장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장 편한 자세는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인 거예요. 일부러 예. 과도하게 특히 이제 잘못된 게 막 스트레칭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예, 예. 더 보고 하면 당연히 목이 더 아프죠. 아, 예. 그러면 더 긴장 상태를 더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각도는 보통 이제 팔꿈치도 한 90도 정도 이렇게 예. 이 다리도 이렇게 딱 90도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사무실에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환자니까 제 얘기를 좀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네. 다 눈높이보다 모니터를 밑에 테이프랑 책을 놔두고 네. 올려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사실은 아플 때는 운동 같은 거 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아플 때는 네. 조그만 스트레칭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 제일 잘못된 게 이제 아프니까 운동으로 풀어야겠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프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뭉친 걸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 젊으신 특히 이제 뭐 20, 30대 그런 분들은 이제 운동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쉬기만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점점 이렇게 더 연세가 나이가 드실수록 예. 이제 뭐 근육의 탄력성이나 예. 이런 그 회복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면 더 통증이 유발되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아프실 때는 집에서 그냥 온수포 같은 거 하시면서 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끝에서 당기는 거 있으세요? 네, 이쪽이 조금 당겨요. 이쪽 당기면 나이를 간과하고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는 또 다른 중년 환자. H씨와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마음이 제 아무리 청춘일지라도 몸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차곡차곡 먹는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배구를 하다가 좀 무리를 했어요, 제가. 근데 배구는 하던 운동이 아니었는데 대회가 있어서 배구를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또 이제 괜찮을 거라고 젊은 기분에 괜찮을 거라고 배드민턴을 제가 또 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또 하다가 이게 이제 무리가 더 온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긴 받았어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치료를 받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만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보셔야죠. 벗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예. 근데 제가 어머, 왜 이러실까? 선생님이 말리시네요. 자자자 정신 차리시고 몸 상태 점검 들어가 보자. 지금 한번 각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걸리는 거 있으세요? 윗 관절 연결 부위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아프세요? 이게 이 손을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이렇게 잘 할 때 이게 아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 이렇게 할 때 좀 뒤쪽으로 통증이 뒤쪽에. 언제쯤이면 열중샷 할 때 오른손 높이만큼 네. 등에 왼손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지 오래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염증이 있었고 선생님 제가요 예. 예전에 왼쪽 어깨가 그리 아프지 않았는데 수영장에서 하면은 네. 딱 수영장 할 때 동작만 이게 약간 불편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5년 전에 그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좀 어깨가 안 좋은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젊으셨을 때는 아, 그 정도 그냥 회복되고 하니까 좋아지는데 네. 보통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아픈 게 완전 나아지지는 않고 조금 아픈 게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시고 이제 운동은 제일 잘못된 게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아픈 거는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잘못된. 저희 체력은 20, 30대에 그 체력이 입력돼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신은 20, 30대로 운동을 하던 게 세팅되어 있는데 몸이 이제 40에서 50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운동하다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 친구들이야 20, 30대 친구들이야 뭐 회복력도 본인 그런 게 좋기 때문에 뭐 조금만 뭐 쉬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좋아지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자 과연 누가 있을까?
내 몸을 지킬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 건강 체질이라 호언장담 말고 차라리 엄살쟁이가 되어 몸을 아끼고 챙길지어니. 운동을 시작할 때 통증이 하나도 없으시면 예. 맨 처음에 유산소 운동부터 먼저 하시고 가볍게 예, 예. 뛰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왜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자체를 하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것도 이렇게 빨라지면서 약간 있는 통증 물질 같은 것도 약간 씻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좀 웨이트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좀 하고 싶은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몸이 조금 나아졌다고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함부로 운동을 자기가 설계해서 하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죠. 화면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하자, 이게 좋더라 하는 일명 카더라 통신만 믿고 따라하다간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나에게 딱 맞는 건강법을 체크하셔가지고요, 뭐 운동이나 치료법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40대에서 50대 이 시기가요, 내 몸을 잘 살펴보고 관리해야 할 이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이라는 거, 이 또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건강에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 맑고 물 좋은 고장 무안골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 무안의 여름은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백년지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꽃마을 무안으로 한번 넘실넘실 넘어가 볼까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오른 연꽃과 끝도 없이 깔린 초록빛 연돗자리.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이다 했더니 이곳 회산백년지에 타니아와 지카가 떴다? 10만 평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인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대요? 아무튼 잘 왔어잉. Hey, hello. Hi, can you explain to us what's going on here? It's our first time to Muan. 아, 여기는 백년 회산 백년지라고 우리나라에서 연꽃이 가장 많이 피어 있는 연꽃 집단 자생지입니다. Just to ask, what can we see and do in this area? 네, 여기서는요, 안개 분수를 따라서 가시면 출렁다리가 나오거든요. 출렁다리를 지나서 쫙 끝으로 가시면 보트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연꽃 보트 체험도 하실 수 있으시고, 저쪽 수상 유리호실로 가시면 닥터피쉬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대 수생식물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분수길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연꽃 모양을 쏙 빼닮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We're dark enough, so we're like, oh, we're not going to put anything on. But no, guys, it's amazing. It's super wide. You see mountains in every single direction. 아, 놀라기는 이릅니다. 진짜 연꽃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잉. 이 순간만은 너도 나도 개구리 왕눈이 연꽃 향기에 취해 거닐다 보면 출렁다리 도착. 그런데 아니, 누가 이렇게 흔드는겨? 신난겨? 그런겨? 렛츠 파티 타임! 건국일에 처음으로 벌어진 이름하야 회산 백년지 춤판! 막상 해보니까 여기 따라서 또 한번 해보니까 되고 또 쳐보니까 더 즐겁고 뭐 그렇네요. 또 언제 애국인하고 자꾸 한번 쳐보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오늘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이게 연밭이 진짜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넓고 한번 와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카? 나 참수. 지라? Chicata. 무안 지카타. 무한 지카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더 신났구먼? When you come to Muan, you have to do the Muan Chicata, which is a combination of salsa, merengue, bachata, and grabbing ajuman and ajusis to dance with you. 하늘엔 비행기가 떠다니고 도로에 차들이 달린다면 회산 백년지에는 연꽃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 탐사에 나서보려는 두 사람. 어째 시작부터 불안불안한디? 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젓다 보면 데크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간만에 물 만난 두 사람 흥이 슬슬 오르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회산 백년지의 분위기가 스페인을 떠올리게 한다나 뭐라나. Despacit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a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un manuscrito. Sube, sube, sube. Quiero ver bailar tu pelo, quiero ser tu ritmo, que le enseñe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favorito, favorito, baby. 뒤이어 찾은 곳은 연꽃 모양으로 우뚝 솟은 수상 유리 온실. 연꽃 구경 왔더니 아따 발 관리가 덤이요? That we go to in Colombia, and it's similar to this, but it's literally off the side of a mountain, and it's like a mini pond, and everyone puts on their swimsuit, and you actually go in all the way up to here. 2층에 올라가면 열대 수생 식물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한바탕 놀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울리는 배꼽시계. 일단 먹고 봅시다. 돌솥밥에 고등어구이, 그 다음에 불고기, 그 다음에 돈가스, 그 다음에 비빔밥 이렇게 4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괜히 고른 게 아닙니다. 음식들의 숨은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증샷부터 남기느라 분주한데요. 사실 이곳은 무안에서 자란 재료들로 요리하는 로컬 푸드 맛집. 모든 음식에 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 포인트. 건강한 쌀로 저희가 직접 지은 유기농 쌀로 맛있는 밥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무안군 로컬 푸드인 연근하고 양파 그리고 갓시래기를 이용해서 걱정 없는 아주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식단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Like you said, I'm surprised that you can literally just take a flour, you can make tea, you can make its own roots, and you can put it in food. Because I feel like for us, it's just like, oh, hey, it's a flour. That's it. Look at it. But like Koreans, literally, they use everything. They don't waste anything. They don't waste definitely. I just feel happy right now. I'm so happy. I can't tell you how it is. When you just feel happy when you eat good food and you feel happy. That's how I feel right now. 먹었으면 또 놀아야죠. 놀라지 마시라. 이곳은 회산 백년지의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 덥다고요? 아따 그러면 들어와잉. 파도풀장이 있어서 놀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전요원도 되게 많아서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늘 아래서 어른들이 놀기에 되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꽃을 함께 감상하며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다녀오면 아이들이 매일 가자고 조른다고요. 미끄럼틀이랑 물 떨어지는 바구니랑 파도풀에서 타고요. 파도풀에서 파도 타면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파도 타는 느낌. 여기에 또 수영장 나들이 느낌 제대로 내는 이들이 있었으니 역시 물놀이엔 치는 님이라는 건 만국 공통 진리? 물에 풍덩 빠지기까진 못해도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지카와 타니아도 잠시나마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다. 무안 회산 백년지의 매력을 다 느끼기엔 하루가 모자라다는 사람들 여기 붙어라. 바로 회산 백년지 캠핑장 되시겠다.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 네, 그리고 또 요금도 좀 저렴하고.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이곳에서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이 줄을 선다는 말씀. 대동단결. 하나 돼서 뛰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오랜만에 지카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는데요.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야영장과 함께 카라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집 못지않은 아늑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반겨주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자니 집에 돌아갈 생각은 잊은 지 오래. 아이고, 우리 지카는 낮잠까지? But they have a microwave. I don't have a microwave at my house. 정말 없는 게 없죠? There's no better place right now. There's no better real estate in Korea than right here. 그렇죠.
자연 속에서 휴식을 만끽하는 무안의 대표 힐링 포인트입니다. 지금 8월 말까지 예약이 다 지금 끝났습니다. 아마 이유가 저희 회산 백년지 주위에 이렇게 많은 연들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지금 물놀이장까지 있어서 지금 주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도를 넘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즐겨본 오늘 연꽃 투어. 직접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연애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하시고 지금 당장 회산 백년지로 오세요. I love the lotus food. It's very healthy. And the morning you got to dance, you have to do that. Otherwise, perfect day. So I think it was just nice. We swam in our own sweat. It was fun though. It was fun. We're still, how many hours later we're outside. It's amazing. Muan is great, guys. Just Jeonnam. Traveling in Jeonnam is amazing.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흥 많은 두 사람과 함께한 멋진 무안 여행이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저도 함께 여행을 떠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연꽃 향기 가득한 이 무안 회산 백년지의 멋과 또 맛을 더할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연꽃 축제는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연꽃도 또 질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3만여 제곱미터로 이 연꽃 자생제 장관은 늘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그 멋진 풍경 속으로 한번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인문학 열풍 속에 우리 역사 배우기 혹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녀상 제막을 비롯해서 역사물을 테마로 한 영화도 점점 많아지고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역시 무려 28년 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옛날식 밥상, 참 정겹고 정갈해 보이는데요. 역사 속의 문화, 그거를 다시 재현해서 현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보기만 하는 문화재, 전통만 이어가는 문화재가 아닌 음식 고증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과 교육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그녀의 행보,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여름의 한복판, 도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 뜨거움을 잠시 식혀볼 수 있는 곳. 이곳은 도심 속 작은 박물관, 진지박물관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연 신생박물관에는 오래전 우리네 조상들이 실제로 썼던 물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는데요.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세종대왕이 행차를 1444년에 이 청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진지박물관의 김정희 원장. 진지박물관은요, 진지 드셨어요? 할 때 그 진지입니다. 말 그대로 밥박물관이에요. 그 먹는 것 속에 역사하고 문화가 있다는 걸 토대로 해서 음식을 매개로 해서 유물을 보여주면서 정신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험객들에게 음식과 문화를 전하는 시간. 오늘 소개할 음식은 냉면입니다. 냉면 얘기하면 고종 황제가 가장 먼저 유명한 왕으로 떠오르죠. 8번째 후궁인 그 삼축당이 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 삼축당이 그 고종 황제의 냉면을 만들어서 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냉면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고종 황제가 드셨던 냉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슷어슷 썰어요. 너무 두껍게 썰으면 먹을 때 질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시간을 잘 맞춰야지 질겨지지 않고. 그래서 붉은색은 소고기나
고추 이런 것들로 내고, 노란색은 이렇게 노란색의 지단, 계란 지단, 흰색은 청포나 그다음에 저렇게 하얀 그 흰자, 계란 흰자를. 특이한 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배를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베는 거예요. 칼로 써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입에 어떻게 해야 돼?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복하게 면을 덮게 돼요. 꼭 궁중요리 전문가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충청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먹을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정통 음식에 관한 것들을 문헌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고조리서와 함께 이제 음식 공부를 하게 됐고, 이 박물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소고기 편을 이렇게 십자로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하얀색의 지단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원한 동치미를 올립니다. 맛있어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밥상에는 절대 생화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단으로 만들거나 밀가루나 찹쌀, 떡으로 만드는 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감을 들이기 때문에 채화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식물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라는 정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만국의 한을 안고 산 고종 황제. 그의 불면증을 달래준 것이 바로 이 기특한 냉면이었다는데요. 자, 시식 한번 해볼까요? 워낙에 각자 만들어서 먹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 모양 이쁘죠? 우리 유연 씨가 좀 이쁘게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고종 황제는 주로 면 요리를 좋아했지만 맵거나 짠 것을 드시지 못해 주로 냉면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을 뛰어넘어 재현된 고종 황제 냉면. 과연 맛이 어떨까요? 동치미 맛이 훨씬 많이 나기도 하고, 이게 들어간 게 많아서 씹는 식감도 좋고 그 맛이 더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뭔가 고종 황제가 먹었던 냉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와서 제가 직접 먹는다는 걸 느껴보니까 좀 새로웠어요. 김정희 원장은 지난 28년 동안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문화재감정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한중일 젓가락 페스티벌에서 큐레이터로도 활동했는데요. 그 많은 문화재 중에 왜 하필 밥상에 주목했을까요? 고종 황제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 대신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음식이 들어갔어? 거기 테이블 그 상차림의 양식은 어떤 거야? 도자기, 꽃은 중국의 청나라 것이었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골동품으로 남아있는 소쿠리며 소반, 옛 그릇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습니다. 아직 박물관이 완벽하게 정비되진 않았지만 그녀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 소반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식기를 받치는 작은 상인 이 소반은 가풍과 가옥 구조에 따라 모양이 제각각이랍니다. 재미있는 소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칠된 소반인데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그 안채나 그 한 대까지 멀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다 올리고, 근데 앞이 보여야 되잖아요. 음식을 하고 이렇게 갔던 소반입니다. 풍열이 나 있다고 해서 풍열소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반은 사실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통으로 된 꽃 모양으로 된 화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디에 대나무가 양쪽으로 나 있는 소반도 있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읽어주는 그녀. 그동안 음식을 통한 다문화 공감 사업, 전통 음식과 명인을 찾아 떠나는 식문화 기행, 밥상머리 교육, 젓가락 교육 같은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이적인 저기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묵혀져 있거나 혹은 잠자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역사 속의 문화,
그거를 다시 재현해서 현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생각들이라는 것이 아주 기특했었어요. 진지박물관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작년 가을. 늘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데요. 사업계획서를 진지박물관 이름으로 제출을 했었어요. 발인하는 그 새벽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경황이 없으실 텐데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걸 극복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실 때 김정희 원장님이 저런 꿈과 그런 하고자 하는 비전을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꼭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원 겸 집인데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이사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활발하게 그리고 환하게 웃던 그녀가 말이 없고 표정이 무겁습니다. 찻상과 빈자리,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괜찮으신 거죠? 이제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뜻을 세우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여기 자재부터 시작해서 전구 또 이 들에 있는 나무 뭐 하나하나 다 돌 하나하나 다 같이 고르고 했던 곳이에요. 남편이 생각나 차를 돌려 찾은 건데요. 산길을 올라가는 그림을 보며 인생의 길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녀. 아직 순간순간 감정이 울컥해집니다. 되게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줬고 그다음에 항상 저 보고 잘할 거라고 힘을 실어줬던 분이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항상 응원을 해줬고 전화를 해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잘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분이었어요. 대학생이 돼 서울로 간 맏아들. 둘째 아들은 시댁으로. 항상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곤 했는데 오늘따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울적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거는 바로 못 온 거. 아이 그 다음날 왔잖아. 남편하고 같이 왔잖아. 광석 씨랑. 근데 이제 바로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행기를 못 잡겠더라. 언제나 함께 해주는 친구. 그때 전 너하고 아니야 미애하고 너무 고마웠고 또 49제 때도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여기 박물관 등록 완전 이제 협회 등록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이다 보니 친구는 그녀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이 느껴집니다. 저 같으면은 진짜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든 시간을 많이 고뇌하면서 보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딱 일. 이 친구는 항상 그래요. 그 길을 28년을 걸어왔는데 그 문화재 쪽으로 일. 그걸로 버팀목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 밤에는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낮에는 그래도 항상 그래도 웃으면서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일로 다 버텼은 것 같아요. 그녀의 각오와 꿈이 그래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고졸에서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다음에 역사 문화에 대한 걸 열심히 할 거고요. 저는 지역 문화유산을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웃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중국이나 인도 쪽에 해외 쪽에 우리 음식 역사 문화 창의학교 진지박물관 그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예,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김정희 원장. 그녀의 손끝에서 진지박물관이 탄생했는데요.
이제는 전통 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래도 뚜벅뚜벅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기억해 주세요. 김정희 원장. 그녀는 전통 음식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고종께서 커피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냉면도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역사, 문화, 이거 참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지박물관 이 이름도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통 음식을 읽어주는 김정희 원장의 열정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진지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특별한 우리 역사,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에서 맛있는 밥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요. 여기다 건강하기까지 하다는 오늘의 밥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울산에서 한번 그 맛있는 밥상 드셔보시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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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국장님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 간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 금방 같이 차 타고 와놓고서 무슨 아니 간밤은. 아니 국장님 캠핑한 것처럼 제가 연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아 캠핑을 이 복장으로 해? 아니 미리 말을 해주면 내가 캠핑 복장을 딱 하고 오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리고 와고서 여기서 잔 것처럼 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절대 안 되지. 우리는 시청자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 맛집이 그 주전 쪽에 있다고 해서 왔으니까.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언제까지 여기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 수영, 와 정말 수영 잘한다. 뭐 걸어가는 것보다 훨 빨리 가시네. 네? 아 수영 잘하신다고. 인명 구조대.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 안전 요원이시구나. 다음 저좀 근무 사야 돼가지고. 몸 좋다. 예. 영상. 예. 근데 우리 작가 너무 여길 쏘아보고 있다. 너무 쏘아본다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표태. 그러니까 눈이 너무 이리로 가 지금. 근데 이 동네 우리가 지금 맛집 찾아왔는데 무슨 하나 추천을 하신다면. 아니 저쪽에 말하지만 그 해 뭐식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 뭐였더라? 해? 그만해 좀. 네, 해 뭐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종류를 뭐 하냐고 음식 종류를. 해는 모르겠고 김치집. 한식집. 한식집이라고. 네. 하여튼 해 뭐다. 세 글자인데 제가 기억을. 알았어요. 네. 이제 내 그만해. 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더운데 돌아다녀야 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십니까? 어이구, 두부도 한 모 있네? 이걸 어디서? 근데 두부이 집도 절도 없어가 이래가지고 이거 좋아 가면 가고 좀 좋아 가서 가면 그 입버리는 한다. 뭐 하시는데 그럼? 입버리 뭐 하실랍니까? 뭘 하루도만 뭐 아무거나 시키면 하거든. 아무거나. 걸비이다 걸비. 그래도 걸비가 요렇게 금목걸이 한 걸비가 어디 있어? 아이고 요즘 옷에 걸비가 저 목걸이 많이 해가 되는. 이것도 제주라 이거 해가 있으면 데리고 가거든. 누가? 그럼 어디 영감님 한 분 내가 모시고 올까? 데리고 오셔.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이것도 뭐 아무나 다 치는데. 그래도 뭐 하나. 보내고 밭해고 막 꼬라마 주바하고 막 아무데거나 다 하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몇 살 한 50 중반? 내가 얼굴 한 봐라. 몇 살 것 같으니. 근데 이 동네에 그 음식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에 가면 온갖 거 다 나온다. 우리 집이요? 뭐 하십니까? 횟집. 횟집 하세요. 아들이.
예. 그런데 뭐 부자구만 뭘로 자꾸 데리고 가라고. 그 영감 하나 주면 영감 밥이나 해주고 막. 편나. 다 되는. 돈 많은 영감 그럼 내가 한번 모시고 올게. 돈 많은 영감이 여기 예. 돈도 없는 할머니 누가 좋아? 아 매력 있잖아, 이쁘잖아. 여기 딱 있어야 돼. 여기 딱 있어야 돼. 예. 고맙습니다. 예, 계세요. 여기 아까 그 안전요원 분이 뭐 해보시라고 하던 집이 여기 있네. 그 집이 저희가 오늘 그 제대로 찾아온 거지? 들어가셔서 무슨 메뉴가 있는지. 아니 메뉴가 써 있는데 조금 특이하긴 특이해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집 굉장히 깔끔하고 예, 식당에서 제일 그 자랑하고픈 메뉴. 전복 돌솥밥. 아 전복 돌솥밥. 해물 뚝배기, 전복 해물 뚝배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오늘 좀 맛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얼마든지요. 예. 이게 여기에 전복 들어있는 거예요? 전복, 돌솥밥, 전복이. 그렇죠. 짠물이죠. 아, 전복. 야, 이 자식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구나.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그러네. 세요. 예, 그래서 전복이 좋은 거예요. 바다의 향재라고. 그래서 전복이 좋은 거. 이 손으로 안 됩니다. 봐봐라. 와, 이봐라. 두 마리가 이 녀석 등에 붙었어, 지금. 아이, 안 떨어지네.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저 전라도 완도에서 옵니다. 아, 완도에서 예. 예. 아, 이제 전복이 요리를 위해서 지금 주방으로 갑니다. 이거 이제 전복 이렇게 예. 밑에서 봤죠. 밑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가 어디가 밑에? 딱 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한번 배우면 되죠. 요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예, 전복은 이 내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밥에는 이 내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갖고 이제 이 내장은 이제 다집니다. 이 내장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다져야 돼요. 제가 할게요. 야, 이 소리는 뭐 같지 않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주방 경력 한 10년은 되는 줄 알고. 내장을 다진 내장을 볶습니다. 그냥. 예. 볶아갖고 밥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밥에 이제 살에다가 붓습니다. 그랬고 이거 이거 밥을 하네. 예, 이래갖고 섞어야지 또. 잘 섞어야 예, 섞어갖고 네. 이 살을 한 2시간 불려야 됩니다. 예, 2시간 불려가지고 하고 이제 요 아까 전에 전복 이거 다시마, 예, 다시마 딱 넣고 예. 근데 입이 먹는 느낌이 와요. 굉장히 고소한 이 조리 과정에서 입이 고소한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밥을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 물 딱 붓고 이제 20분 되면 딱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럼 나 20분 기다려야 되네. 20분 밥 먹을 때까지. 예. 기다리고 있을게. 예, 방에 가서 예, 맛있게 20분 후에. 해드릴게요. 예. 자, 드디어 이제 이 전복 돌솥밥이 제 앞에 왔답니다. 짠. 양이 많은데? 일단 비비기 전에 이 밥 자체의 맛을 좀 봐야 돼. 밥 자체가 고소하구만. 그러면서 그 전복 내장 맛이 살짝 뱄는데 집에서 먹는 밥이 이 맛이 나면 맨날 집에 가서 밥 먹을 것 같아. 이거 집에서 밥 안 드세요? 이런 맛이 이러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4, 5일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또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간장을 한번 넣어서 김에 싸드시면 맛있대요. 김에 두 개, 두 조각. 야, 일주일에 이렇게 한 2번만 먹어주면 진짜 원기왕성하게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밥이 뭐 그냥 밥맛이지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먹어봐. 이게 밥에도 이런 예술적인
풍미가 풍기는구나. 아, 뚝배기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와, 이걸 내가 가리비를 안 먹으면 정석군이 먹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얼른 선수 쳐야 돼. 이야, 무거워. 무거워. 이렇게 큰 것도, 야, 오랜만에 보네. 와, 이거 쫄깃한 식감이. 이 통전복을. 한 입에 가시죠. 아, 당연하지. 이걸 그럼 뭐 나눠 먹으려고? 나 오늘 호강하고 있어 지금. 쟤는 넛을 놓고 보고 있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자, 넉 놓지 말고. 이렇게 좋아하나? 그때는 거기서 말이야. 아이고. 완전 여름에 완전 힘나는 그런 전복을 한개 한번 먹어봐서 다시 리액션. 야, 뒤에 형님이 째려보고 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아, 이 밥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싱싱한 전복을 전복밥 드시니까 올여름에 더 익어야죠. 오늘 진짜 사장님 덕분에 내가 아까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비실비실했거든. 근데 이거 딱 먹으라니까 지금 막 괜히 업되면서 힘이 나면서 아무튼 오늘 사장님 덕에 제가 이렇게 전복 요리를 맛있게 먹고 힘을 되찾았어, 원기를. 여름 더위를 확 물리치십시오. 전복 많이 드시고. 막 뱃속에서 전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뱃속이 좀 전복됐어. 전복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복 돌솥밥 어떻게 보셨나요?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화면 보시면서 정말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점심 메뉴로 이 전복 돌솥밥 드셔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남은 여름 건강하게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름이 가고 있고 또 가을이 오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 한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일교차가 커서 이럴수록 우리가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건강한 음식으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해양경찰교육원과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바다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8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자는 관련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부분은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당 최소 20명, 최대 80명을 모집 중이고요. 중식을 제외한 참가비는 상해 보험료를 포함해서 무료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